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즉시 항고 기간에 항고를 하게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농지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 3개 2019 타경 22,519번 가수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거죠. 전체 25,886평방미터 중 992평방미터 300평이죠. 300평에 나왔는데 감정금액은 7,836만 8천원, 최저가는 2,688만 1천원, 34%죠. 300평이고 3천만 원이 안 되죠. 평당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답사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금액을 시세로 본다면 굉장히 저렴하다. 참고로 같은 물건의 다른 지분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2015 타경 6496. 이 사건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200평이 나왔죠? 같은 지분입니다. 200평이 나왔는데 4,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평당 20만 원이 조금 넘죠? 자, 지금 현재 나온 물건은 300평인데 2,688만 1천원, 평당 10만 원이 채 안 되죠? 지난번에 낙찰받은 금액의 절반 이하 금액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입찰을 진행합니다. 지상에 소유주택이 있고 물통이 있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공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많죠. 아마도 기획부동산에서 쪼개서 팔은 것 같습니다. 공유자는 28명이죠. 합이 29명 됩니다. 이름이 쭉 나오죠. 여하튼 감정금액 대비 34%고 평당 1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이 평당 1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입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냥 과수원으로서도 그 값어치는 하겠죠. 꼭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데 초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를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토지라는 것은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또 농사 짓는 용도도 있고요. 나무를 심는 용도도 있고, 묘자리로 쓰는 용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평당 10만 원이 안 되면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현재 과수원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매각이 되고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되죠. 여기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함,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미제출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은 몰수한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이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바쁜 일이 생겨서 제출하지 못했다. 혹은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느라고 제출하지 못했다. 까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읍면사무소 직원이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깜빡 잊고 못해줄 수도 있죠. 사연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증을 일주일 이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발급 못하는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찰을 받고 너무 좋아서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이 되고 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한다기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이 있죠.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일주일 후 확정이 되죠. 그 확정일까지 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 두십시오. 항고를 하면 항고를 했다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다시 법원으로 오는 시간이 3개월에서 약 6개월 걸립니다. 항고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심리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 항고를 하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3개월, 6개월 사이에 그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항고법원에 제출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가 뭐였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즉시 항고 기간에 항고를 하고 항고 심리 중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은 취소가 되고 다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근거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02 마에 4061 결정이죠.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항고 사건 계속 중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매각 불허가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낙찰자가 농지를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 법원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보증금은 몰수하죠. 이에 낙찰자는 즉시 항고 기간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항고 사건 심리 중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제출되었다면 치유가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 불허가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불허가 결정이 되었고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항고 심리 중에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출했다면 불허가 결정은 취소하라. 즉 다시 말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항고를 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이 된 이후에 발급을 받으면 그것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고가 기각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판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항고심 때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심에서는 제출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혹시라도 낙찰을 받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일주일 이내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하고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죠. 경매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잔금 납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또 낙찰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좀 기일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 이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상에 건물이 있다. 뭐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팔아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 간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항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혹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뭐 잔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뭐 계획이 틀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불허가 결정을 유도해서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경매하는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말라. 그런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자꾸 이렇게 하라는 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 물건 자체로 봐서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공유자가 28명이죠. 28명인데 재건축, 재개발 수백 명, 수천 명도 동의받죠. 아니 공유자가 이렇게 많지 않고 소수 지분이라면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물건이 쌀 때는 그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장기적으로 봐라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28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28명 동의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단기간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주도의 계획관리지역에 도로가 닿는 토지가 평당 10만 원이 안 된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제주도 과수원 토지를 말씀드렸고, 또 이와 관련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미제출 시 불허가 결정되고 즉시 항고를 하고, 그리고 항고 심리 중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서 그 하자를 치유한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